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자의 경우에는 원자 하나의 질량이나 이런 게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그냥 한 개 실제 질량을 사용하는데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기준을 세워놓고 평균이 아니라 기준을 세워놓고 상대적인 값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걸 원자량이라고 부른다. 기준으로 사용하는 게 뭐였다? 질량수 12짜리 탄소의 질량을 12로 놓고 걔를 그렇게 놨을 때 환산되는 값하고 비교해서 나머지를 다 환산해서 이미 다 따져놨다. 그런데 동위원소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원자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동위원소를 다 고려한 식의 평균값을 실제로 사용하게 되고 평균 원자량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우리가 그냥 원자량이라고 말하는 게 평균 원자량을 뜻한다. 이거 알아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동위원소가 있어도 한 가지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그거에 관련된 그 값으로 완전히 수렴하게 되는데 특정 몇 가지 그 비율을 무시할 수 없는 아이들은 결국은 평균값을 계산하면 소수점값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없게 되는 수치들이 나온다 라고 했었지. 요거까지 했었고 근데 우리가 원자는 그냥 원자 그거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이 사용하는 어떤 식들을 보면 원자 여러 개가 다 쓰여져 있는 분자식이나 실험식 같은 걸 쓰게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어떻게 질량을 질량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근데 그냥 다 똑같아. 그냥 다 분자가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자의 질량도 분자의 상대적 질량으로 사용할 거고 기준도 원자량 정하는 거랑 똑같이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12로 놓는 걸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분자량을 구한다, 분자의 상대적 질량을 구한다 그러면 그냥 거기 보이는 걸 다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보이는 대로 다 더한다. 그래서 분자량이라는 이름으로 쓰는데 분자의 상대적 질량은 분자를 이루는 모든 원자의 원자량의 합으로 나타내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원자량을 알면 분자량 구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다. 여기 이산화탄소 나와 있는데 이산화탄소랑 물이 제일 많이 나와. 얘네들의 분자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얘네들의 이걸 구성하는 원자의 원자량을 알고 있으면 돼. 원자량 4개 외우라고 했었지. 기억나? 외워야 될 거 4개. 탄소는 12, 수소는 1, 산소는 16, 질소는 14. 이 정도는 이제 그냥 외워두세요. 물론 문제를 내면 이 값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나 너무 기본적인 것들 가끔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물어보면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2개가 들어가 있잖아. 이 각각의 원자량을 다 더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탄소 원자 12의 원자량을 가지는 애가 1개 있고 산소 16의 원자량을 가지는 애가 2개부터 산덩어리를 만들고 있지. 그럼 얘의 분자량은 얼마다? 44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지. 그래서 물도 마찬가지.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1의 원자량이 1인 수소를 2개, 수소가 2개 들어있고 원자량 16짜리 산소가 하나 들어있어요. 계산하면 얼마? 18 이렇게 나온다. 전혀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분자니까 분자량을 쓰는 거야. 그런데 분자가 아닌 애들 있잖아. 너희들 기억나? 분자식을 쓸 수 없는 아이들 있었지. 선생님 지난번에 화학식 몇 가지 얘기했어? 3가지 얘기했는데 분자의 경우에는 들어가 있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다 표현해주는 식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애들 이온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몇 개가 기준인지 모른다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비율만 나타낸다 그랬었지. 그런 애들도 이런 식으로 질량을 우리가 나타내 준다는 거야. 그때는 그냥 생김새대로 그대로 계산해주면 돼요. 근데 거기 밑에 보면은 이온으로 구성된 화합물은 화학식을 이루는 모든 원자의 원자량으로 합으로 상대적 질량은 똑같아. 그냥 보여지는 대로 다 더하면 되고 그걸 화학식량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화학식량은 사실 좀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서 화학식량은 분자량도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걔네들의 상대적 질량은 보여지는 거 그대로 그냥 원자량을 더해주면 돼요. 이제 의문이 생기지. 나트륨이랑 그러니까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HCl인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 이온 결합 물질이야.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을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해 있다라고 알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식에서 보여지는 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실제로 나트륨하고 염소가 결합한 게 아니라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결합한 거니까 이온이잖아. 그럼 이온들의 경우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걔 원자량 그냥 써도 될 것인가? 약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어떨 것 같아? 값이 달라질 것만 같지만 지난번에 질량수 얘기할 때 얘기했지. 전자는 너무 가벼워. 전자가 조금 빠지거나 들어온다고 해서 전체 질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걔네가 이온이 돼도 우리는 이렇게 된 아이들에 대해서 상대적 질량을 말할 때 그냥 그 원자량을 그대로 써도 괜찮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제 각각의 원자량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지만 내가 얘의 화학식량 또는 실험식량을 계산할 때 그냥 나트륨의 원자량이랑 염소의 원자량을 그냥 더해줘도 된다는 거야. 그 위에 나트륨의 원자량이랑 염소의 원자량 나와 있었지. 나트륨은 23, 염소는 35.5였어요. 그래서 NaCl의 화학식량 또는 NaCl의 실험식량은 58.5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른 거 잘 모르겠어. 계산할 때 뭐 상대적 질량, 뭐 원자량, 분자량 뭐 이런 거 다 물어보면 거기 보여지는 식에 있는 그 값을 그냥 다 더해주면 된다. 그렇게 하면 그게 뭐든 종류와 상관없이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상대적 질량을 구하는 방식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여기 밑에 박스 있네. 그래서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은 나트륨의 원자량인 23에다가 염소의 원자량인 35.5를 더해서 결국 얼마다? 58.5가 된다. 이렇게 써주면 돼. 주의할 점. 상대적 질량이야. 그람 붙여 안 붙여? 안 붙여요. 상대적 질량은 진짜 값이 아니지. 우리가 그냥 그걸 임의로 환산한 값이기 때문에 58.5의 그람을 바로 붙이지는 않아. 물론 나중에 이제 그람 붙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지만 자, 그다음 왼쪽에 화학식에 대해서 나와 있지. 지난번에 설명했어. 분자로 존재하는 아이들은 그냥 그 물질 구성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내는 분자식이라는 형태를 사용할 거고 흑연, 철, 염화나트륨 같이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은 구성입자의 B로 나타내는 무슨 식을 써요? 실험식을 쓴다고 되어는 있어. 그래서 실험식의 경우엔 실험식량이라고 상대적 질량을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 화학식량이라고 물어보면 분자의 경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이산화탄소 CO2 주고 H2O 물 이렇게 주고 H2O의 분자량을 물어보는 게 맞아. 그러나 H2O의 화학식량은? 이라고 물어보면 틀렸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화학식량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분자량, 실험식량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밑에 확인하기 2개 있으니까 계산해 봅시다. 다음 분자들의 분자량을 구해보자. 자, 암모니아, 질소랑 왜 이래? 질소랑 수소 이렇게 있지? 질소의 원자량 14, 수소의 원자량 1이에요. 질소 몇 개 있어요? 하나. 수소 몇 개 있지? 3개. 그럼 전체가 얼마야? 17. 얘는 분자량이 17이네. 자, 오른쪽에 에탄올. 자, 에탄올에 무슨 식이 써 있어? 이런 식 무슨 식? 특정한 부분이 따로 뽑아져 있는 시성식이 써 있어요. 자, 일단 보이는 대로 해보자. 에탄올은 탄소가 몇 개야? 탄소는 12의 원자량인데 탄소가 2개 있어요. 그 다음에 수소는 1의 원자량인데 지금 수소가 총 몇 개지? 여기 5개 있고 여기 하나 있지. 그럼 총 수소가 6개. 그리고 산소가 몇 개? 16의 원자량인 산소 하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얼마야? 24 더하기 6 더하기 16. 얼마지? 46 맞아요? 맞나? 자, 여하튼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구나 넣어서 계산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했던 몰이라는 아이가 등장을 하게 돼요. 몰? 아보가드로스? 이런 게 등장해요. 자, 이런 게 등장하는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물건을 살 때 한 개씩 우리가 낱개로 따지기도 하지만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묶음 단위들이 되게 중요할 때가 있어. 예를 들어 계란은 한 판이라고 하잖아. 계란 한 판, 달걀 한 판이 30개 들어있는 큰 판. 근데 한 판 말고 요즘에는 그렇게 판매도 하지만 1인 가구나 이제 가구에 인원이 적은 경우가 많아서 적게 팔기도 해. 그래서 한 판 말고 뭐가 있냐면 한 줄 있어. 달걀 한 줄. 한 줄이 몇 개일까? 너희들 계란 판 봤어? 계란 판을 보면 계란 판에 계란이 30개가 5알씩 6줄 들어있거든? 그게 한 판인데 계란 한 줄, 달걀 한 줄이라고 하면 그럼 몇 개냐? 5개냐가 아니라 10개. 달걀 한 줄, 그러면 10개, 10알. 요렇게 한 줄이라고 해서 10개를 팔아. 그런데 이렇게 안 파는 경우 많아. 요즘 감동란 이런 거 막 사면 한 6개 들어있기도 하잖아. 야, 사실 요즘에는 이 묶음 단위가 많이 파괴됐어. 옛날처럼 안 해. 그리고 15개 한 판을 안 팔고 10개 한 줄을 팔기도 하지만 30개 한 판을 안 팔고 10개 한 줄을 팔기도 하지만
15개 묶음도 되게 많이 팔거든. 요즘 그런 묶음 단위들을 되게 많이 파괴해서 사용을 해요. 모두 마찬가지냐면 연필도 마찬가지야. 요즘에는 너희들 샤프 쓰니까 연필 잘 안 쓰긴 한데 연필도 통에 들어서 판매하잖아. 연필은 옛날에 한다스라고 하고 요즘엔 한타라고 뭐 이렇게 써있더라. 더즌이야 더즌. 더즌이 몇 개인지 알아? 12개. 그래서 연필은 원래 12개씩 12자루 묶어가지고 통에 담아서 판매했었어. 근데 요즘 파는 걸 보니까 12자루 대신 12자루 말고 10자루 들어있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옛날에 묶음 단위들이 많이 파괴돼요. 근데 어쨌든 보통 연필 한 다스, 한 더즌, 한타 이렇게 말하면 12자루 말하는 거다. 뭐 여기 오징어는 한 축이라고 하는데 그 20마리. 근데 오징어 20마리 잘 안 먹잖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많이씩 안 팔지. 그래서 그런 묶음 단위들이 많이 변경됐어. 김을 100장을 묶어서 옛날에는 팔았어. 옛날에 집에서 김을 구웠거든. 그러면 생김 100장이 이렇게 딱 묶여 있어. 그러면 그 김을 한 장씩 꺼내서 참기름 바르고 그다음에 불에 이렇게 살 구워가지고 소금 뿌리고 막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요즘엔 다 어떻게 해? 다 이미 구워진 거 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100장씩 안 묶어 팔지. 다 잘라서 팔지. 막 이러면 이런 묶음 단위가 많이 파괴돼요. 그래서 그런 묶음 단위들이 많이 변질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아직도 이거를 많이 활용한다. 뭐 김 100장을 한 톳이라고 말한대. 그리고 이거는 전혀 모를 것 같지만 고등어, 생선 같은 거를 살 때 한 손이라고 살 한 손. 한 손이 몇 마리일까? 고등어 한 손. 한 마리인가? 고등어 한 손 10마리일까? 고등어 한 손은 2마리예요. 생선 묶음 단위가 2마리 이렇게 팔았대.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하나씩 냉동 포장되어 있는 거 많이 판매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묶음 단위 자체가 많이 파괴돼서 지금은 사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너네한테 너무 다른 나라 얘기 같을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살 때 묶어서 판매한단 말이야. 이 묶음 단위가 화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자 이럴 거 하는 것 때 원자는 너무 조그맣지? 원자 한 개 이렇게 놓고서 보이지도 않는 원자 한 개. 여기 지난번에 기억나잖아. 여기다 올려놓고 실험할 수 있어? 보일지도 않아. 원자 한 개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가 우리 눈에 보일 만큼 묶어서 뭔가를 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새로운 묶음 단위. 원자같이 작은 아이들을 묶었을 때 쓰는 단위로 몰이라는 걸 쓴다는 거야. 그럼 몇 개를 묶느냐를 정하면 되겠지? 몇 개를 묶어서 우리가 1몰이라고 하고 이거를 묶음 단위로 원자의 묶음 단위로 사용할 것인가가 요 위에 나와 있어요. 원자와 같이 매우 작은 입자의 수량을 나타낼 때 묶음 단위를 쓸 건데 우리가 몰이란 단위를 써요. 영어로는 MOLE라고 이름을 쓰는데 몰이라고 부르고 단위도 몰이야. 근데 단위로 쓸 때는 MOL을 써요. 그래서 여기 1몰 몇 개를 묶었다고 써 있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묶어요. 되게 많이 묶을 거야. 10개, 100개의 수준이 아니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묶어서 1몰이라는 묶음 단위를 쓸 거다. 그리고 이 숫자는 너무 중요해서 이름도 가지고 있어. 이름이 뭐래?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고 아보가드로스 넘버라고 해서 NA 이렇게 표시해요.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아보가드로 수라고 한다. 아보가드로는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화학에서 분자랑 관련된 연구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개념 확립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후대 과학자들이 숫자의 이름을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른 거야. 이 사람이 붙인 게 아니라. 근데 도대체 그럼 뜬금없이 물론 6.02 곱하기 10의 23승 근사값이긴 해. 근데 왜 하필 6.02 곱하기 10의 23승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자량의 기준으로 삼은 게 뭐였지? 탄소였지. 질량수 12짜리 탄소. 얘를 얼마로 잡았어? 12의 질량이다. 이렇게 잡았지? 자, 그런데 실제로 질량수 12짜리 탄소의 실제 질량이 얼마냐면 약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램 정도 돼. 실제로 한 개의 질량이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 개의 질량이라고 하기 위해서 단위에다 어떻게 쓰냐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램인데 몇 개가 그러냐면 한 개가 그렇다. 이렇게 써줄 수 있어. 퍼라는 단위에 대해서 좀 알아? 퍼 어디 많이 나와? 물리학에 많이 나오지? 물리학에 뭐 속도, 미터 퍼 세크 뭐 이런 거 나오잖아. 퍼는 퍼의 위와 퍼의 아래가 있어. 퍼의 앞과 뒤가 있어. 어디가 더 중요해? 내가 뭘 알고 싶어서 이 단위를 쓰는 건가? 앞을 알고 싶은가? 뒤를 알고 싶은가?
앞을 알고 싶은 거야. 몇 g인지 알고 싶어. 그런데 몇 g인지 몇 개가 몇 g인지 기준이 요 뒤인 거야. 그래서 기준은 항상 1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 뒤에는 언제나 1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퍼의 뒤에 뭐가 써 있잖아. 그러면 그 앞에 1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한 개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g이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실제 질량이 이거야. 근데 그거를 몇 개씩 묶어서 우리가 사용할 거야, 이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묶을 거지?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탄소 원자를 묶어 놓으면 한 개는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인데 총 몇 g이 될 것인가 계산할 수 있겠지. 한 개가 이런 질량인데 그걸 이만큼 묶었어. 그러면 걔하고 걔가 약분되지. 뭐만 남아요? g만 남아요. 23승 마이너스 23승 치워지지. 그리고 1.9는 대략 2로 봐도 돼? 6.02 6으로 봐도 돼?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 12. 우리가 상대적 질량으로 정한 탄소의 그 값이 등장해. 그럼 이게 이제 더 이상 단위가 없는 값이 아니네? 단위를 만들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몇 개 묶어놓으면 단위가 생겨. 1몰 묶어놓으면 원자량만큼의 질량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숫자가 중요해. 6.02 곱하기 10의 23승 왜 뜬금없이 이런 숫자야? 그만큼 묶어놓으면 1몰의 질량에 해당하는 값을 갖게 된다. 요런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둬야 돼.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설명을 막 해놨어요. 그러나 그건 결국은 이런 식의 수치적 계산으로 다 나온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원자량은 상대적 질량이니까 단위가 없어라고 했지만 내가 그걸 단위를 만들고 싶잖아. 단위를 쓰고 싶으면 몇 개 묶어놓으면 돼. 몰 이렇게 묶어놓으면 돼. 1몰 묶어놓으면 원자량만큼. 2몰 묶어놓으면 원자량의 2배 질량. 이런 식으로 되겠지. 분자량도 마찬가지야. 내가 물 아까 분자량 구했잖아. 물의 분자량이 18이야. 얘 분자량이 얼마야? 그럼 18에다가 그람 못 붙여.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물 1몰이 있어. 물 1몰은 몇 g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몇 g이야? 18g.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요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몰이라는 단위가 화학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지녀. 개수, 몇 개를 묶었냐의 묶음 단위인데 그렇게 묶어놓으면 더 이상 원자량이나 분자량 가진 상대적 질량이 수치가 단위가 없는 그런 의미 없는 수치가 아니라 이제 진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수치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면 돼요. 우리가 이름으로는 몰이라고 말할 때 MOL이라고 써. 그런데 단위를 쓸 때 선생님이 MOL 썼지? 단위를 쓰면 몰, MOL 써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1몰 이렇게 그냥 쓰기도 해.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MOL2를 붙이면 그냥 이름이다. 단위가 아니다. 그거 구별해서 보면 되고 몇 개를 묶는 거다? 아보가드로 수만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묶는다. 이거 기억해 두면 되겠지. 그래서 똑같아. 여기 예를 들어 나와 있는데 탄소 원자 1몰 탄소 원자 1몰 1몰이면 그 원자가 몇 개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아까 물 분자가 있는데 물 분자가 1몰이면 물 분자 덩어리가 1몰이 있는 거지? 그럼 H2O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이온도 마찬가지. 이온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NO3- 이온 혹시 이름 알아요? 질산이온이야. 질산이온. 질산이온 1몰이 있으면 질산이온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덩어리는 그렇다 쳐. 요 분자가 1몰 있어.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 원자들이 있잖아. 이 안에 지금 무슨 원자 있지? 수소 원자 있고 산소 원자 있어요. 그러면 물 분자가 1몰이 있으면 요 덩어리가 1몰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 이 덩어리가 한 개 있으면 그 안에 수소 원자 몇 개 들어있고 2개 들어있고 산소 원자 하나 들어있지.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물 분자가 1몰 있으면 물 분자 안에 있는 수소 원자는 2몰 존재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산소 원자는 1몰 존재하는 거죠. 요렇게 볼 수 있지. 요 개수 환산 기억해줘야 돼. 아까 여기 NO3- 나왔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이런 이온이 1몰 있잖아? 그러면 이런 이온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어. 그 이온 안에 원자들이 들어있잖아?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 질소 원자 있고 산소 원자
원자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질소 원자는 1몰만큼 있고 이 안에 산소 원자는 3몰만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냥 하나 더 해보면 자 이런 이 이온이 있어. 이 이온의 상대적 질량을 물어보면 질소의 원자량이랑 산소의 원자량 곱하기 3 해서 그냥 더해도 상관없다 그랬어. 왜? 전자의 출입은 질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게 쓸 수 있어. 물론 이렇게 요것만 따로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 이온의 뭐 상대적 질량을 따로 묻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굳이 그걸 따져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지. 그래서 오른쪽에 물음표 물분자 1몰에는 지금 했네. 물분자 1몰이 있어. 그럼 그 안에 있는 수소 원자는 1개, 2개 들어있으니까 1몰에 2몰 있어야 되고 산소 원자는 1개, 1개 있으니까 1몰에 1몰 들어있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정작 별거 아니야. 정작 이렇게 보니 또 별거 아니네. 개념만 알면 되겠지. 왜 이런 걸 쓰는가? 왜 이걸 쓰는 것 같아? 뭘 왜 쓰는 거야? 원자량에 의미를 부여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기준을 잡은 값이 그냥 뜬금없이 갖다 붙인 값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묶어서 쓸 건데 그게 진짜 그 원자량의 질량과 같거나 뭐 이렇다. 그 값을 진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만큼씩 묶어서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이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녀. 자, 확인하기 봅시다. 설탕 2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 염화 마그네슘 5몰에 들어있는 염화 이온. 자, 그 안에 얘가 몇 몰 있대? 2몰 있는데 그 안에 뭐? 수소 원자 몇 몰이냐 이거 묻고 있어요. 자, 설탕이 만약에 1몰 있으면 수소 원자는 몇 몰 있겠어? 22몰 있겠지. 그런데 지금 설탕이 몇 몰이야? 2배, 2몰 있으니까 수소 원자는 그것의 2배, 44몰 있겠네. 이렇게 찾을 수 있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 MgCl2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1대2의 비율로 결합하여 있는 아이들이야. 마그네슘 이온은 Mg+, 염화 이온은 Cl-. 걔가 지금 몇 몰 있대? 얘가 5몰 있어. 자, 얘가 5몰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뭘 물어봤어? 염화 이온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얘가 1몰이면 염화 이온은 2몰 있을 거 아니야? 5몰 있으면 염화 이온은 그것의 2배, 10몰이다. 이렇게 따져줄 수 있겠지? 어렵잖아.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그러면 얘가 2몰 있으면 염화 마그네슘 2몰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염화 이온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네. 몇 개? 몇 개야? 몇 몰이야를 물어보면 금방 나오겠어. 몇 몰이야? 1몰일 때 2몰이니까 2몰이면 4몰이야. 그치? 근데 개수를 물어봤잖아. 아까 1몰이 몇 개였어? 6.02 곱하기 10의 23승 그러니까 몇 개가 되는 거야? 4몰이니까 4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뭐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개수로 물어봤냐? 뭘로 물어봤냐에 따라서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더 곱하냐 마냐 뭐 이런 것들 결정하면 돼요. 아까 이 숫자 이름 얘기했었지? 6.02 곱하기 10의 23승 아보가드로 수라고 한다. 같이 알아두면 되겠지. 결국 몰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자량이나 분자량이라는 상대적인 질량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1몰의 질량이라고 하면 원자면 그 원자량만큼, 분자면 분자량만큼에 해당하는 질량을 갖는다 라는 걸 알아두면 되니까 어렵지 않지? 그래서 여기 밑에 보니까 공식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런 말이 있네. 그래서 물질이 몇 몰인지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한대? 그 물질의 질량을 몰질량이라는 걸로 나누는데 몰질량은 뭐냐면 물질 1몰의 질량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1몰의 질량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야. 물분자가 있는데 물분자가 36g 있다. 몇 몰이야?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고 있지. 얘는 1몰의 질량이 얘 분자량만큼이잖아. 아까 분자량은 원자량을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2 더하기 16이었어. 그래서 분자량은 18이니까 1몰은 18g이에요. 자, 화학에서는 뭘 잘 모르겠어. 그러면 비례식을 쓰면 대충 맞아.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비례식을 사용하면 대충 맞아.
이것도 비례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 어떻게? 물이 1몰이 있으면 물 1몰의 질량은 18g에 해당하는데 지금 물이 몇 몰 있어? 몰라. 근데 미안해. 몇 몰인지 모르겠는데 36g 있잖아. 이 x를 구해라 라는 거지. 어떻게 하면 돼?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그래서 x는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지워지지. 뭐만 남아? 뭘만 남지? 그리고 값이 얼마야?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매번 비례식을 하려니까 좀 귀찮아. 그래서 공식처럼 만들었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려고 봤더니 밑에 들어가는 게 뭐야? 1몰의 질량이지. 위에는 실제로 내가 알고 싶은 실제 질량. 그래서 제시된 질량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내가 원하는 몰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량을 이용해서 몇 몰인지 환산할 때 저렇게 한다는 거야. 질량을 1몰의 질량으로, 우리가 그걸 몰질량이라고 하는 거야. 몰질량으로 나눠라. 그 선생님이 곱하기 막 해서 식은 이렇게 세웠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거지. 몰질량은 1몰의 질량이니까 사실은 몰이 퍼몰로 이 밑에 붙어있어야 맞지. 몇 그램 주고 몇 몰이야? 그러면 걔를 분자량이나 원자량이나 이런 값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걸 기억해 두면 돼.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몰수를 구하는, 몰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물, 이산화탄소, 염화나트륨 1몰의 질량은 결국 걔네들의 뭐와 같아? 뭐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과 같잖아. 자, 그러면 처음에 물 1몰, 아까 물 1몰은 물의 분자량은 얼마였어? H2O니까 1 곱하기 2 더하기 16이었어요. 그래서 18인데 1몰이 있으면 18g과 같아. 염화나트륨 NaCl 1몰, NaCl의 1몰의 질량은 역시 얘 화학식량, 실험식량과 같아. 나트륨은 23의 원자량을 갖고 염소는 35.5예요. 그래서 얘는 화학식량이 58.5인데 1몰이 있으면 그것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다. 알아두고. 자, 이산화탄소. 예, 마찬가지지. 이산화탄소 1몰이 있으면 1몰의 질량은 이산화탄소의 분자량과 같을 거야.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탄소가 12, 산소가 16인데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얼마? 44. 그래서 44g이다. 이렇게 두면 돼요. 이건 다 알겠어. 근데 여기 보니까 되게 웃겨. 자, 다 1몰이 있는데 1몰이면 다 몇 개가 있는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 분자 이 안에 있는 입자의 개수가 다 똑같은데 부피가 어때? 지멋대로네. 부피가 다 달라요. 특히나 이산화탄소는 무슨 상태야? 기체 상태. 같은 온도 압력의 상태에서 기체일 때 부피가 진짜 큰 걸 알 수 있지. 기체는 부피가 되게 중요해. 액체나 고체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피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체는 부피 얘기를 많이 할 거야. 그래서 뒤에 기체일 때 또 부피로 어떻게 환산되는지가 다시 나올 거고, 일단 밑에 스스로 풀이하기하고 응용하기를 해봅시다. 자, 나트륨 11.5g. 나트륨의 원자량은 23.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주어진 질량을 원자량, 분자량 같은 걸로 나눠주라고 했잖아. 그럼 11.5를 23으로 나누면 몇 몰인지가 나오겠지. 몇 몰인지 나와. 그래서 11.5를 23으로 나눠야 몇 몰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0.5몰이야. 근데 문제에서 몇 몰이냐를 묻는 게 아니라 뭐야? 몇 개냐 물어봤잖아. 몇 개. 1몰이 몇 개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승이야. 그러면 0.5몰은 그것의 절반, 3.01 곱하기 10의 23승계 나오겠지? 그걸 계산해놨어. 문제에서 묻는 게 몰인지 개인지 요거 확인해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 응용하기 마찬가지. 암모니아 34g의 질소 원자가 몇 개, 역시 몇 개 물어봤지? 자, 그러면 일단 암모니아 34g이 몇 몰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암모니아의 뭐를 알아야 돼요? 분자량을 알아야 돼요. 분자량이 얼마다? 질소는 14, 수소는 1인데 3개 있어. 분자량은 17이지? 자, 그럼 얘는 1몰이 17g이잖아. 지금 34g 있는데 걔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몇 몰인지 나와요? 얼마? 2몰이야. 자, 이거는 지금 누가 2몰인 거야? 선생님 지금 뭐 계산했어? 암모니아가 2몰이지. 그런데 문제에서 암모니아 물어본 게 아니라 뭐 물어봐? 그 안에 있는 질소 원자 물어봤어. 다행히 암모니아가 1몰 있으면 질소 원자 1몰 있는 비율이에요. 암모니아가 2몰이면 질소 원자가
2몰이야. 문제에서는 질소 원자가 몇 개냐고 물어봤으니까 결국 질소 원자가 2몰 있으니까 몇 개다? 여기다 6.02 곱하기 10의 23승 1몰의 개수를 곱하면 12.04 곱하기 10의 23승 개 또는 1.2 곱하기 10의 24승 개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 여하튼 개수를 물어보냐 몰수를 물어보냐 구별해주고 질량하고 환산하는 것들 알면 돼요.